역사와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인데 광복된 이후로 지금 한 8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이후로 광복절 행사가 반쪽이 나도록 행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내일 못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여론이 반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과 광복회라고 하는데 임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적 사상이 뉴 라이트라고 해서 반대적인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광복회 회장을 이 사람을 임명하면 우리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광복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합류를 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광복절 행사를 하게 될 때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거나 절반으로 하거나 대통령이 참가하면 국무위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어쨌든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최초로 반쪽 행사가 되게 되었어요. 내일. 그런데 이게 뉴스에서는 정치적으로 떠들지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인 이 생각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뭔가를 나누고 반대편에서는 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뉴라이트 쪽에서는 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이게 왜 우리나라는 충돌이 일어나서 좌우와 우의 충돌이 일어나서 중도가 형성이 왜 안 되는가 이거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영어로 그냥 새롭다고 하는 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게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파라는 뜻이에요. 우파. 그러면은 이전의 우파는 올드 우파, 옛날 우파 이렇게 갈라요. 이 갈라지는 시점이 2000년입니다. 서기 2000년쯤에 갈라져요. 2000년쯤. 그러면 이제 서기 2000년쯤이 무슨 일이 생긴 해냐 보면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시점이에요. 이쯤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주사파나 공산주의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국가 요직에 많이 입각을 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좌파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우파가 형성됐어요. 2000년쯤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역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대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진 극단 보수파가 2000년쯤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좌파,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젊은 세대, 지금 약하면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 이런 세대하고 충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무조건 꼰대야 꼰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주장이 세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좌파 성향을 갖고 있거나 역사적인 인식이 자유한 사람들은 무슨 비판을 하냐면 뉴라이트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 기독교 사람들이고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고 친일파고 친미파다라는 말을 합니다. 뉴라이트의 반대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같이 지금 도매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를 한 후예들이다. 이거 우리 기독교학자에서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사 참배를 했으니까 일본 신을 섬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친일파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친일파요. 우리가 지금 친일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는 뭐라고 변론하고 항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많이 들어봤죠?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보통 안 되는 게 아니라 반공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멸공이다. 멸공. 아주 이 공산주의는 아주 멸종시켜버려야 된다. 이게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가 핍박받아서 사라진다. 이게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쪽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운동 중에 이 방향이 뉴라이트예요. 공산주의만 아주 이를 갈고 싫어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한국 기독교가 문을 닫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는 좌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냐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근대 사회에도 제가 김평욱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루안다에
3,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올해 있었던 얘기예요. 루안다 정부가 루안다 교회 3,500개를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5년 뒤의 기간을 주고 루안다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루안다 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시설이 뭐냐면 전기, 음향, 이 소방, 안전 문제, 정화조 문제, 주차장까지 확보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소방시설 만들어 놓고 안전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러겠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는 부자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부자 교회, 외국인들 교회들만 가능해요. 이거를 갖추려고 하는 게 현지 밀림에 있는 교회들이나 개척 교회는 어린 반쪽도 없는 일이죠. 갖추려면. 그래서 올해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3,500개 교회가 탈락됐어요. 그러면 루안다라는 나라가 무진 큰 나라냐? 우리 강원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서 교회 3,500개를 폐쇄시켰으면 진짜 거진다 폐쇄시킨 거예요. 뭐 정부 지침을 안 따랐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딱 들으면서 큰일 났네. 우리나라도 저 흉내내게 생겼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 주차장과 등등 무엇과 그다음에 소방시설과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겠다. 나머지는 강제 폐쇄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따라갈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대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가 상당히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개척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나오기도 힘들겠고, 그러면 크고 부자이며 부동산이며 빚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70%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파 쪽에서 뉴 라이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다라고 매도합니다. 친일파라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변론을 하기를 대한민국이 발전된 이유는 선진국으로부터 온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화하는데 일조하였다, 도움을 주었다라고 뉴라이트 쪽에서 말해요. 여기에서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제 시대 때 일만 하면은 생각만 하면 독립운동 후예가들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좀 도왔다. 그러면 막 이가 갈려. 아니면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말을 좀 상가해 줘야 되는데 뉴라이트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녀상이죠. 그 위안부 끌려갔던 소녀상 철거 운동도 뉴라이트 쪽에서 해요. 철거해라.
혐오스럽다. 그러면은 좌파 쪽에서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기념하고 저들의 이 원한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충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 과도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 문명과 미개한 거에 의해서 깨어날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어요. 우리는 세국 정치를 했잖아요. 어떤 외국 세력도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배 하나 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상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능력도 없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데를 가서 황금의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를 가서 제가 놀란 게 그 다리가 1918년인가에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해대교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넓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아니 저게 1910년대에 착공이 시작해가지고 1920년대 초에 그 금문교가 완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저때 뭐 했냐? 그 금문교가 뭐로 띄워져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쇠로 만드는 와이어로 이 다리 상판을 들고 올려가지고 이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 서해대교가 그 방식이에요. 이게 줄이 쫙 잘게 있죠. 거기가 대형 와이어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와이어가 이 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대에 미국은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뭐 있어요? 집 갖다가 새끼 꼬던 시절에 우리는 그 새끼 꼬가지고 그 새끼가 질기니 안 질기니 이거 얘기했는데 미국은 쇠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다리를 뚫어올리고 빌딩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초가지붕 만들 때 나는 그 격차를 보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뭘 했냐면 쇄국 정치를 했어요. 우리는 새끼 꼬는 게 좋다. 집신 신고 다니는 게 좋다. 이랬어 우리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외국에서는 구두 만들고 신발, 가죽 신발 만들고 직조에서 천이 나오고 새대교 같은 막 다리가 막 세워지고 우주로 발사하려고 우주선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도끼로 장착 패고 있고 이 엄청난 이 차이를 일본은 미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화라고 해가지고 경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것만큼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정하자. 우리나라를 수탈한거나 위안부를 끌어간거나 우리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과 이 한반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거는 그는 나쁘다고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생각을 깨우치고 경제를 깨우쳐준 것만은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이게 어린 반쪽도 없어. 무조건 일본은 발일 아주 철천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안부들의 원수요. 이 얘기만 해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충돌이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사라집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우파 좌파로 갈려서 이렇게 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요 이 싸움 할 일이 없어요. 사라져요. 남북 통일돼야 돼요. 지금 통일이 안 돼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좌파 쪽에서
비판안 중에 내용이 이겁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이라 안 해요. 우리는 이 우파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러는데 좌파 쪽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안 붙여요. 이승만이라고 그래요. 이승만과 기독교가 결탁하여서 남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원수고 이승만이도 원수예요. 우리 주변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아직까지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기념관은 다 있어요. 자기 마을에. 그런데 이승만 기념관은 아직 못 세우고 있어요. 이쪽에 이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세서 그래요. 그걸 못 세웁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본다고 해서 막 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의 역사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80년밖에 안 되냐? 반만 년 역사라고는 5,000년은 어디로 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역사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 8월 15일로 하자.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인정했다고 하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고 하냐면 이승만이하고 기독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의 반대적인 세력이 정치 세력이 훨씬 많다는 뜻이 돼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이 사실을 항변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반도의 특성상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도 인정이 되죠. 뉴라이트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육기관을 일으켜서 많은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계에서 세우지 않았냐. 우리나라의 명명대학들은 다 기독교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유교나 불교 쪽에서 이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의 대학교는 다 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가 일어난 것이 있고 일본과 미국과 협력하여서 국가와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맞죠? 맞는데 좌파 쪽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도왔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 무조건 반일 반비요. 얘기할 거 없어. 이 얘기 꺼냈다 하면 그 사람들은 혈압 터져. 열불나. 안 돼요. 이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뉴라이 좌파 쪽에서 비판을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그들이 얘기하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쟁취한 독립운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인정하나 그 당시에는 외교, 영토가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망명정부였을 뿐이고 이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무장투쟁에서 투쟁만이 이 독립운동이 아니고 외교, 자본,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나라가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미국에 가서 보기 전까지는
1919년에 우리나라의 이 건국 임시정부를 따라서 건국한 것으로 저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려서 싸워서 찾은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19년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주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고생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항공학교를 설립한 사람도 있어요. 항공학교. 그래서 일본을 치라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파일럿 교육을 시키고 비행기를 사들이라고 한 부자가 있었어요. 맨손으로 그런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점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자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독립한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중국에서 독립하거나 러시아에서 독립한 사람들은 무조건 총칼 두고 싸워야 된다고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독립운동인데 좌파 쪽에서는 무조건 총 들고 싸우고 칼 빼가지고 싸운 거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어마어마한 시장 자본이 들어오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멕시코에 가 있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가 있던 이주민들이 에디깽이라 해가지고 이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한 월급이 부진하겠어요. 노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독립기금을 각출해서 떼서 은행에다가 저축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주 귀한 독립운동이죠.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이에요.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진짜 대한민국 독립과 생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구나. 캘리포니아에서 쌀 최대 수확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쌀 생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막 어마어마한 필드라고 하는 이 들판에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 벼를 심으면 대충 씨 뿌리고 대충 심고 나서 난대를 걷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그 논을 임대해가지고 의사 지는데 한국식으로 줄을 띄어서 포기 단위를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씨 뿌린 거하고 우리가 포기로 심은 거하고 수확량이 3배, 4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논농사 짓는다고 그러면은 누구나 땅을 임대해 주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수확을 끌어내고 그 수확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땅 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백화점에 복숭아를 가지고 복숭아 한 개 낮게 개별 포장해서 백화점에 납품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20년 당시에 복숭아 하나를 따서 최상품의 복숭아가 나오면 부자들만 먹게 하게 개별 포장을 하나를 싸서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벌으려고 하냐면은 이승만 정부 수립할 때 정부 수립 기금으로 거의 다 드립니다. 이 돈이. 그러면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무장 투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통령의 외교 그다음에 미국 아니면 일본 그다음에 멕시코 하와이에 지출해 있는 우리 한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이 정부 수립이 도와준 이 어마어마한 이 은행이 측량하지 못할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다 가져야 돼요. 무장 투쟁한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생명 내놓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그러면 군인은 명예를 높여주고 이런 경제나 외교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높여서 합쳐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합쳐주는 역할은 중도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루라이트라고 하는 이 보수하고 좌파하고는 충돌이요. 이게 안 합쳐져요. 통일이 되면 이게 합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 세력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게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세력에서는 단군 신화가 우상 숭배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토테미즘 혹은 우리가 무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쪽에서는 우상 숭배나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흉으로 보죠. 귀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를 말살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각도 어마어마한 충돌입니다. 문화의 충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에 휘말려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귀신 섬겨서.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섬긴 세대 우리나라 역사 고대 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과 교육적인 모든 측면에서 부흥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 쪽에서는 기독교 부흥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측면이 많죠. 기독교 숫자가 많아지고 기독교 부흥이 되면 우리나라가 흥황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뉴라이트 쪽에 아주 절대적인 역사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을 봐라, 영국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좌파 쪽에서는 이를 가를 일이 이게 안 돼요. 왜 또 일본은 끌어들이고 왜 미국은 끌어들이냐? 우리는 단군 신화라 가지고 단군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엄청난 충돌이에요. 이 충돌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쪽에서 이제 비판합니다. 뉴라이트 쪽의 역사관은 이익을 중시한다. 지금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좀 당면하면서 이익을 중시한다. 그래서 자유경제, 그다음에 시장주의를 선호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시장주의 경제예요. 이걸 선호한다. 그다음에 이 뉴라이트 쪽은 친미다.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반론합니다. 뉴라이트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공산주의가 좋으냐? 좌파가 좋으냐?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움질이요.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번 8.15 광복절 행사도 광복 이후에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제가 거론한 것들이 다 충돌이죠. 이렇게 충돌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 시장주의하고 충돌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가장 크냐면 시장주의 지금 좌파 쪽에서 시장주의를 비판했어요.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오직 이익을 선호한다. 이익을 선호하니까 재벌을 보호한다. 재벌 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독히 아주 이 재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런데 미국 가면요, 삼성이 그렇게 한국에서 괴롭힘 받냐?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와. 우리가 다 키워줄게. 미국에 가면 인텔이나 애플이나 이거를요, 미국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 최고예요. 전 국민이 정치인들이 다 밀어줘야 돼요. 더 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삼성이 거둬들은 이익이 환수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나 시장을 유통하는데 자본으로 들어와요. 이거 까서 없애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좌파 쪽에서 이 시장주의를 비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은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나와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뉴라이트 쪽에서 무엇을 위해서 천수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지금 충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달라요.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여론을 중시하고 원인과 처벌을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사회통상. 그러면 시장주의는 이익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여론을 중시하고 국민의 의견, 여론을 중시하고 여기에서는 원인과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요거를 쉽게 설명할게요. 이태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청년들의 압사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100여 명 넘게 발표 죽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마약의 문제, 왜 그렇게 깔려 죽었냐? 마약의 문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깔려 죽었냐? 질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깔려 죽었냐? 우리 청소년들이 통제를 안 들어. 제법대로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시장주의를 선호하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태원 압사 사건, 이런 사고는 국가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 사건을 이 정도에서 종료를 하고 사후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주의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하나도 안 돼요. 한만 떠들어봐도 국가 이익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야.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는 아니다.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끌고 와. 이게 엄청난 충돌이에요. 지금은 이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주의를 선호하는 쪽이 뉴라이트 쪽이고 기독교적인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는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여기에는 분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평생에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보상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보상을 해주면 죽은 사람 그 당대에 끝내는 게 아니고 후대에 1대나 2대까지 물려받아야 돼요. 보상 조치가. 그게 이태원법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별이 틀리는 얘기죠. 기본적인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금 형태로 해가지고 친인척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혜택이 가게까지 해주자. 그러면은 그게 그 금액이 1대, 2대, 3대까지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쥐들이 잘못해놓고 쥐들이 죽었는데 왜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냐? 그러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던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관계자, 안전관리자 아니면 대통령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여론조성이. 끝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재판 형성이 나는 거예요. 인민재판. 그래서 반대를 해요. 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과 광복회 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괜찮은데 대통령은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지명을 했어.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꼭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상징적인 요소니까 독립운동가 후배들의 자손들에게 회장직을 주지 왜 관계도 없는 다른 역사학자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좌파 쪽에서 들고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줄 거를 주면.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뉴라이트 쪽에 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의심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냐? 그러면 2000년대부터 2000 오늘 24년 지금까지 오는데 20여 년 동안 올 때 우리의 역사 기념관, 전쟁 기념관 이런 데에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서 이게 자료들이 역사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뉴라이트 쪽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가서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대통령이 아마 그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까. 충돌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8.15 광복절 행사가 뭔지를 아는 이 사건에 기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는 이런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자 들어가지고 대충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판단하기는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런데 좀 중도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좌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파적인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양쪽에 너무 극단으로 가서 충돌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틈밖에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을 좀 할게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대국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민족을 쳐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는 바벨론하고 적대하지 말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하고 우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그때 당시 세계 열강 중에 최대 강국이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다 반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인식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강대국인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요.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은 누구냐 이거요? 미국이지. 그러면 루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흥황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우리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반일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민족도 강합니다 이 얘기로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강할 게 뭐 있어? 한반도에 손바닥만 한 대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던 이야기에 반미를 외치는 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3분의 2 이상이에요. 반미하자고, 반일하자고. 그게 잘 사는 나라, 공사 대국인 나라. 아무 쓸데없어. 우리도 살 수 있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전쟁이라서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에레미야도 쇠사슬에 채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중간에서 지금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풀어놓습니다. 풀어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에레미야 내가 바벨론으로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요. 내가 그냥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땅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만 남았어요. 그걸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싫고 내 민족에게도 돌아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디로 가냐면 남아에 있는 유다 족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지렁이 같은 그 백성, 가난한 백성,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저 고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다고 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진짜 애국자죠. 누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역사관 루라이트 쪽이라고 하는 우파와 좌파가 중도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극단 투쟁을 하고 극단 변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이런 사정 속에서 국민들은 내일
8.15 광복절 행사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 지들끼리 그냥 싸웠구만. 그 정도만 알지. 내용을 몰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용을 몰라. 뉴라이트가 뭐지, 좌파가 뭐지, 월드라이트가 뭐지. 라이트라는 거는 오른쪽이라는 거야. 오른쪽 우파. 대파가 뭐지, 쪽파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또 정치인들도 싸웠구만. 아이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야. 왜 그거 서울나가지고 왜 나라 풍파 만드냐? 그 임명하는데 그 무슨 사정이 있어. 아무래도 뭔가 있어. 대통령이 독립관장을 하나 세우는데 자기의 임명권의 고유 권한인데 그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지. 뭔가 있지. 그러면은 그거 세웠다고 또 반대쪽에서는 8.15 행사를 못할 만큼 찬성 부른다고 다 깽판쳐. 8.15 행사만큼을 해주고 싸울 수 없나? 안 된디야. 이를 갈고 안 된대요. 참석 안 해요. 초청해도 말아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요. 그래서 진짜 애국자는 에레미야 같은 눈물의 애국자가 나와야 돼요. 제발 우리 정부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 생업에 이게 종사하고 있는 이 백성들 불쌍해서 무슨 복지 사업을 펼칠까? 무슨 백성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울까? 이거 애타야지. 뭐가 대파가 뭐고 쪽파가 뭐고 이게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한 지 80년이 되는 이 해에 반쪽이 났어도 나만이. 그래서 나는 이 위에다가 태극기 개항대에 세워놓고 매년 8.15 행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6.25 전쟁 쪽에다 돌려놓고는 8.15가 들어가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8.15 행사 태극기 개항식을 여기서 하자고 했으면 우리도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또 반쪽 날 뻔했네. 우리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관을 중도 쪽으로 좀 많이 가지시길 바라요. 이쪽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쪽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중도 쪽이 가장 지식이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협되면 이거 못 가져요. 그 여러분들이 역사 인식이 좀 많이 갖고 역사 공부 좀 많이 하고 관심 좀 가져요. 왜 이렇게 되나? 그러면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남북 통일이 되면 끝나요. 끝납니다.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면 공산주의와 좌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 끝나요. 반대로 남한이 공산화가 돼서 통일되면 우파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끝나요. 공산주의를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쪽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며 어떤 쪽이 자유하며 어떤 쪽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사정 봐봐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신의주 이쪽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는 1,500명 가까이 떠내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체를 찾지 못하는 거를 철저히 다 숨겨버리죠. 그래가지고 신의주 시내가 다 물로 침수돼 가지고
지구 인공위성 사진 보니까 진짜 마을이 다 황토밭 돼가지고 사라졌더라고요. 인공위성 사진에도. 그런데 북한은 아니라고 그죠? 우연에 물 사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러면 어떤 쪽이 우수하냐고. 그렇게 1,500명 죽어도 감춰버리는 그 나라가 우수하냐고. 이태원에서 120명 밟고 죽어도 까발기는 쪽이 어떤 쪽이 우수한 나라냐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역사적인 인식은 중도 사상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세요. 오늘 뉴라이트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